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다룰 이코노미스트 커버 스토리는 인도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우선 이번 인도 총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도 총선 결과는 상당히 의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모디 총리가 이끄는 정당이 절대적인 다수를 확보할 것으로, 인도가 543석인데요. 네네. 370석 정도를 예상했어요. 심지어는 400석이 넘을 것이다. 이런 그 전망도 있었는데, 네. 실제 이제 개표를 하고 보니까는 이거보다 이제 훨씬 작은, 과반에도 못 미치는 240석 확보에 그쳤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이게 이제 집권당이 BJP 정당인데요. 네. 그 연합을 이뤘습니다. 몇 개 다른 정당하고. 네. 그거를 합치면은 293석이 돼가지고 과반 의석은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5년 전에 비하면은 네. 60 몇 석이나 작은 이런 이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BJP 집권당이죠. 네. 정당 지지도는 5년 전에 37.3%에서 이번에 26.5%니까는 뭐 약간 하락을 했지 그렇게 많이. 이번에 36.5%로 네. 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37.3에서 36.5로 네네네. 뭐 약간 하락을 했는데 네. 의석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원래 이제 남부 지역이 집권당은 좀 불리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인도의 경제 발전이 남부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는 지지도가 표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의석 증가로 연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반면에 북부 지역에서는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의석하고 크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네. 그런 사정 때문에 그 의석하고 그 지지도 변화하고 별로 상관관계 없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에는 집권당이 37% 지지도를 해가지고 하원 의석의 56%를 확보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36%, 그러니까 1%만 떨어진 거예요, 지지도가. 네. 근데 하원 의석의 56%에서 12%가 떨어진 44%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네.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은 남부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네. 북부가 발전이 이제 더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 지역적 불균형 발전에 네. 대한 불만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모디 총리가 전통적인 힌두교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힌두교 정통주의. 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카스트 제도가 상당히 굳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고착화된. 네네. 그래서 그거에 네. 대해서 이렇게 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를 상대적으로 다른 교를 차별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이 이제 쌓여가지고 예.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이렇게 이끄는 집권당인데도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표차로 이제 가까스로 승리를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제 인도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또 부르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네. 그 모디 총리의 개인적인 지지도가 네네. 70%를 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자만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좀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 심지어는 언론에 대한 탄압도 있었고요. 네. 또 얼마 전에는 캐나다 국적 그 하디프 싱 나자르라는
사람이 그 시크교 분리 독립가입니다. 네. 그 시크교가 인도의 그 판자브 지역에 많이 있는데 그 신도가 한 2,5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네. 그 이 사람은 그걸 이제 별도로 나라를 만들어서 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캐나다 국으로 망명을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캐나다 당장이 암살 배후에 인도 정부가 있다. 이걸 발표를 해서 상당히 이제 국제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디 총리의 그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인 행태의 한 예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에코노미스트지가 인도 민주주의 승리라고 한 것은 네. 모디 총리가 계속 집권하게 해서 예. 경제 발전은 하면서도 네. 네. 이런 좀 권위주의적인 행태는 예. 이번 총선 에서 예상보다 이제 작은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는 좀 자제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역시 인도 민주주의가 예. 대단하다. 예. 이런 결론을 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표가 의석이 덜 나왔기 때문에 경제 개혁 뭐 이런 것이 좀 과감히 추진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선거가 끝난 지 한 2주쯤 됐거든요. 네. 근데 뭐 강요 임명 그동안 하는 걸로 봐서는 과거의 그 경제 정책은 그대로 밀고 나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제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별 이견이 없습니다. 아.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래 계획대로 갈 것이고 네. 특히 그 조세 개혁, 뭐 디지털 복지 뭐 이런 데는 여야 정치인 간에도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상보다 의석이 작게 나온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모디 총리의 권위주의적인 네. 정치 행태는 좀 줄여주면서 네. 경제 발전을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헤드라인을 인도 민주주의 승리다 이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인도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도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랬죠. 거기서 이제 여당이 사실 참패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정치를 오래 해봤습니다만 네. 당사자는 결과가 안 좋으면은 뭐가 이제 뭐 억울하다 네.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에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네. 천심이다. 네, 네, 네. 그걸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그걸 받아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네. 해서 고칠 거는 고쳐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위주의적인 행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오만과 독선이라고 그럴까요? 네. 모디 총리의 네, 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총선 여당의 패배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행태에서 네. 빚어진 네, 네. 결과가 아닌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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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 기억하시는 대로 강동 구청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기억합니다. 거기 이제 네.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예. 공천을 했거든요. 당에서는 그 좀 꺼렸는데 네. 대통령이 밀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큰 표차로. 네. 그러면은 좀 이제 달라져야 하는데 네. 요번도 비슷한 행태가 많았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사건에 관해서는 그 벌써 한참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터지자마자 진상을 밝히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하면은 벌써 다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했죠. 네. 그래서 그 좀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한동안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비상대책위원장 사표를 내라고 네. 그런 권한도 없는데 대통령한테
그리고 그 이중섭 호주 대사 임명 사건, 그 양반이 그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굳이 그 다 끝난 다음에 임명해도 되는데 호주 대사를 임명해서 그 출국 금지까지 해제시켜가지고 내보냈거든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참패.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5년을 모셨지 않습니까? 당에서 또 행정부에 이제 장관으로서. 근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여론에 민감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너무 여론에 민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국민들이 민심을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건 진짜 고쳐야 된다. 앞으로 3년 임기가 남았는데 그게 지속이 되면은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대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 또 이제 민주당이 표가 많이 나오고 의석이 많다고 해가지고 또 오만과 독선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유권자들은 오만과 독선을 보이는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야 모두 이 참 유권자 앞에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또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인도 이번 총선 결과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균형을 갈망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또 들게 하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말씀 오늘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